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2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임정일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방금 전에 민주시민 언론상과 성유보 특별상 심사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입에서 계속 부탁해요. 한 표 찍으세요. 뭐 이런 생각이 막 입에 약간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결과가 드디어 나왔군요. 뭐 다들 만족스러워 하시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긴 한데요. 네. 굉장히 아쉬워하는데 다행히 우리가 아쉬워하는 그분들은 또 다른 상을 받았다고 해서요. 조만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즐거운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좋은 일이죠. 일이니까 즐거운 이야기를 하다가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먼저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볼 텐데요. 어떤 분이 저희 댓글에다가 경기 방송 이야기를 민원연이 좀 해달라. 논평이라도 써서 좀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방송을 제가 못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일단은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는데요. 경기방송 불매운동 비하 발언 내부 고발자 해고라는 제목이에요. 네, 이게 그 경기방송의 현준호 전 본부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했던 이 발언을 이 내부에서 고발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미디어 오늘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현준호 전 본부장이 문재인 때려 죽이고 싶다. 불매운동 100년간 성공한 적이 없다. 물산 장년이 국채 보상이니 성공한 게 뭐 있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났다. 일본의 논리가 맞다. 한국이 어거지로 돈을 달라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하는 것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일본에 맞서다 반도체 괴멸될 듯하다. 뭐 이런 말도 했고, 우매한 국민들 속이고 반일로만 몰아간다. 자기네들 총선 이기려고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문제가 이 고발을 했던 분들이 이제 노광준 제작팀장 그리고 윤종아 보도팀장 이 두 명이었는데 이 두 분이 내부 고발을 하고 나서 인사 조치가 현준호 본부장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정상적으로 이 굴러가는 구조라면 이 본부장이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 일신상의 이유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된다든지 특정 조치가 취해져야 되잖아요. 그만둔다든지. 네, 물론 본부장직에서는 물러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만 네. 이 이후의 과정들이 문제였던 게 이 내부 고발을 한 사람들을 회사에서 징계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본부장은 전무이사로 임명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분이 또 이 경기방송의 주식을 또 일부 가지고 계셔서 논란이 되셨던 분인데 전무이사로 결국 이 사람은 올라간 거고요. 그렇죠. 영전했죠. 반대로 내부 고발을 했던 이 두 명의 팀장은 지금 대기 발령 상태였고, 그리고 4일자로 해고가 결정이 나서 네. 징계 결정 통보서를 5일에 전달을 받은 겁니다. 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잘린 거죠. 내부 네. 고발했다가 잘린 거지. 이제 언론사의 본부장쯤 되면은 어느 정도의 뭐라 그럴까 공인의 발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발언은 근데 이제 이렇게 세게 얘기한 게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고 근데 이게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사적인 자리에서 흔한 대화 내용을 사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에 발설함으로써 인해 발생된 한마디로 귀하가 사원으로서 회사 차원에서 대화로 논의돼야 할 가벼운 사안을 사원의 본분에 어긋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든 행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판단된다라고 경기방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제 해고를 했다는데 이거는 경기방송의 말이 정말 웃기는 게요. 일단은 그러면 흔한 대화 내용이라고 하는데 자기네 회사에서는 흔한 대화 내용이 문재인 때려 죽이고 싶다 이런 말인지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했는데 사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지 그것도 우리가 모르겠잖아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 발언 때문에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든 행위다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고발했으니 창피해서 회사가 위태롭게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너무 웃기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해고가 된다는 거는 해고를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거를 그렇죠. 말한 사람을 이렇게 해고시킨다? 해고를 조그만 아주 심했었어 이런 거였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해고를 시킨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당사자들은 당연히 이 취업 규칙에 위배되는 내용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이 경기 방송에 지금까지 이 과정들을 봐왔을 때 이 사태가 좀 단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폭로가 있은 이후에 이 논란이 일어나니까 현준호 본부장이 직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경기 방송에. 그래서 이 지분도 내가 다 매각하겠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이사회에서 오히려 현준호 본부장의 편을 들면서 현준호 본부장이 사퇴를 의사를 표현한 게 아니다라면서 사퇴를 또 반려하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징계 결정이 당연한 과정처럼 이렇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팀장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하고 그럼에도 징계 결정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는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사실 논평을 내기도 참 멍한 그렇죠. 주제다. 아무튼간에 보겠습니다. 네. 저희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윤종아 보도팀장은 언론사에서 보도 제작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사석이든 공적이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 데스크로서 압박을 받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사 최고 간부의 언행이 적절한 것인지 많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월호 때 망언 이런 거 하시는 그 언론사의 고위직 분들, 특히 이제 보도 책임자들이나 이런 네.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 왔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게 이제 좀 대통령에 대한 거다 보니까 내가 싫다는데 이렇게 좀 오히려 이거를 정파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굴 때려 죽이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사람이? 아니, 보통 사람이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미디어 오늘 또 보도인데요. 박서영 기자 보도입니다. 강경화 고노에 미안하다 문자 보낸 TV조선 보도 문제 없음 나왔지만 이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방송소위에서 4일에 그 회의를 했는데요. TV조선 뉴스9의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조항 위반을 이제 심의를 했대요. 근데 심의 결과 문제 없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뉴스9에서 8월 23일에 강경화 1 고노 외상에 미안하다 문자라는 제목의 보도에서요. 단독이에요. 네,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하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고노 외상에게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강경화 장관도 귀국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야 파기 결정을 통보받았고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고노 일본 외상에게는 미안하다는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베이징에서 일본에 도착해 휴대전화를 켜보니 강 장관에게 곧 청와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미안하다라는 문자가 와 있었다고 말했다고 일본 측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뜻을 전한 겁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날 기사를 쓴 이채영 기자가 의견 진술자로 직접 출연을 해서 취재 경위를 밝혔는데요. 이채영 기자 말이 고노 외상이 지소미아 파기 후 강경화 장관에게 고멘나사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라고 일본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중 한 기자가 자사보도국에 이걸 보도했는데 저는 그 보고 내용을 봤다. 비보도 전제였다 하면서 하지만 제가 몇 차례 일본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기사를 써도 될 것이라는 답변이 왔다. 실제로 TV조선 리포트 다음날 아사히 신문도 이 소식을 보도했다. 언론이 점차 쓰기 시작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박상수 위원은 제가 보기에 미안하다는 말은 의례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거기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뭔가라고 질문하자 김동욱 TV조선 뉴스 에디터는 그래서 우리도 리포트 끝에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라는 해설을 붙였다라고 답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제목이 틀린 거지. 자기네들 보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면. 네. 그리고 이소영 의원은 TV조선이 외교부에 크로스체크 및 반론 보도를 했는지 물어봤는데요. TV조선은 강경화 장관 개인이 아닌 외교부 수장으로서 일본 외교부 수장에게 문자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 TV조선은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크로스체크를 했는가라고 물었고 김동욱 에디터는 그 부분은 우리 불찰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거죠. 크로스 체크도 안 하고. 안 한 거죠. 아니 이런 보도가 지금 여러분 제목에서 들으셨겠지만 문제 없음이에요. 네. 심의위원회가 이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심의위원회에서는 어찌됐던 간에 문제 없음 최종 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소영 방통심의위 위원은 객관성 조항을 심의할 때 최소한 기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살피겠다. 크로스체크, 반론 받기는 꼭 해야 한다. 의견 진술 절차에서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인 걸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론을 들으려다가 힘이 빠지는 대답이 나와서 기사 가치가 떨어질까 봐 일부러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열심히 토론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문제없음이 나왔는데요. 그 문제없음을 주장한 사람들 헛소리로 좀 또 들어볼까요? 정강삼 상임위원, TV조선이 쓸 기사는 썼다. 그러니까 쓸 기사였다 이거는. 쓸 기사는 썼다고 생각한다. 고노 외상의 행동은 유감이다. 이 기사를 두고 강경화 장관이 많이 난감했을 것 같다. 외교적으로 의뢰하는 이야기를 일본 기자들에게 의미 부여해서 말을 만드는 고노 외상의 행태에 화가 많이 났다. 아니 그러면 고노한테는 화나는데 TV조선한테는 화 안 난다는 거잖아. 이게 뭐하는? 아니 이렇게 말려든 거잖아. 그러니까 고노가 일부러 그렇게 흘렸다는 거잖아. 그쵸. 외교적으로 한 얘기를 흘렸어. 근데 그 흘린 기사를 주워 듣고 그 보고를 주워 듣고 TV조선에서 개진지하게 보도를 했어. 단독 파가. 그리고 자기도 알아. 강경화 장관이 많이 난감했을 거라는 걸 알아. 그런데 문제 없음. 심지어 마지막에는 멘트로 처리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유감이라는 뜻을 표했다. 참. 근데 제목은 미안하다 문자였어요. 이게 문제 없음이야. 참.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소영 위원만 혼자서 지금 막 씩씩거리고 지금 끝나버린 이런 상황이 됐네요. 그죠? 말을 못하겠다 진짜 우리끼리. 욕하고 그냥 끝내자. 하면서. 진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에휴.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그러면은 우리 모니터, 우리 종편 얼마나 더 황당한, 진짜 이것도 곧 저쪽으로 가서 심의가 될 텐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궁금하네요. 자, 시작해 볼게요. 저희 오늘 또 동준 씨가 들어온 것은요. 어제 발표한 그 보고서가 사실은 1번부터 9번까지인가? 11번까지 뭐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보기에 센 걸 3개를 했는데 네. 오늘 또 제가 보고서 지금 할 게 마땅치가 않아가지고요. 요 나머지 것들도요. 평소에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1, 2, 3이라는 거지 나머지도 오늘의 내용도 다 1, 2, 3이 수준이에요. 얼마나 황당한지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진짜 종편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엄청 바쁩니다. 경쟁하시느라. 자, 해볼게요. 민원연 종편 모니터. 그리고 남겨진 것들 특집. 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넬의 그리고 남겨진 것들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11월 3주차 종편 보고서 내용입니다. 네. 어제 얘기하고 남은 것들이라서 이 노래를 골랐고요. 네, 네. 오늘도 좀 황당하고 종편스러운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 첫 번째 내용은 사실 우리 이제 동준 씨가 보고서를 줄 때 자기 나름대로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주잖아요. 네. 근데 이게 뒷번대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를 제가 진짜 사실 어쩔 때 생각하면 1번으로 올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네. 몰상식하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MBN 정말 심각하다. MBN 진짜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작할 때 돈 이것도 문제
문제지만은 지금 현재 MBN의 방송 수준이 우리 어제도 MBN에서 한 방송에 문제 있다 그랬잖아요. 심각하다 이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했잖아요. 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첫 질문자가 고 김민식 군의 부모였어요.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김민식 그 민식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MBN이 이 내용을 다뤘는데요.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말해주시죠. 먼저 민식이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9살 김민식 군이 지난 9월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을 했죠. 네. 사고 현장에 이제 뭐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는 점이 또 확인이 됐고요. 운전자 같은 경우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한다. 이런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아서 기소가 된 상황이에요. 이후에 이제 민식 군 부모가 10월 1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일이 지나서 10월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를 했죠. 이 이후에 이제 국민과의 대화의 첫 질문자로 민식이 부모님께서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MBN 뉴스앤이슈 11월 19일 방송에서는 국민과의 대화에 이제 민식 군의 부모가 참석을 한다. 요걸 다룬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진행자 한성원 씨가 피해자 김민식 군의 이름을 김민석 군으로 부릅니다. 김민석 군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어서 이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인턴분하고 저하고 이거 몇 번을 다시 돌려들었어요. 몇 번을 다시 돌려들어도 김민석인 거예요. 이거 한번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당했던 고 김민석 군의 부모님도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당했던 고 김민석 군의 부모님도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제가 이날 이걸 보고 나서 이 담당하신 인턴분께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셔서 네. 저도 들어보고 나서 근데 이거 한 번 실수한 게 아니겠느냐 황당하긴 한데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하루 뒤에 이 내용을 또 다뤘거든요. 또 다뤘는데 또 김민석 군이라고 한 거예요. 첫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을 하고 고 김민석 군의 어머니가 질의를 한 장면. 요거 하나뿐이었던 것 같아요. 첫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을 하고 고 김민석 군의 어머니가 질의를 한 장면. 요거 하나뿐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거기 패널들도 많고 역시 어제랑 똑같은 말인데 패널들도 많고 제작진도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안 고쳐져요 이게? 다른 출연자들은요 다 김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행자 한성원 씨만 김민석 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 진짜 심각하네.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뭐지? 그러니까 뭐야 도대체 진짜 말을 못 하겠어. 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무식한 거지. 뭐. 아니 아무리 무식해도 귀가 안 들리는. 뭐지? 아무튼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 아니 제작진이 준 원고도 그래서 이렇게 손을 흔들든가 이름을 다시 말하라고 하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패널들도 다 김민식이라고 얘기했으면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할 텐데. 모르죠. 예. 뭐 그래서 이게 저희도 궁금해서 왜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그래서 여기 막 찾아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걸 다뤘으면은 도저히 이름을 잘못 부를 수는 없잖아요. 말도 안 되지. 이걸 다뤘으면 그래서 찾아봤는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게 10월 1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국민과의 대화가 있었던 11월 19일까지 MBN 뉴스이슈가 도대체 이걸 얼마나 다뤘나 민식이법을 찾아봤는데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대담의 주제로 다뤄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 민식이의 이름을 잘못 부른 게 실수가 아닌 거죠. 이거는 거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무관심의 증거로 딱 나온 겁니다. 아니 아무리 무관심해도 다 민식이라고 하는데 혼자 민석이라고 하면 안 이상하나? 자기가 볼 때? 뭐 본인은 뭐 모르는 이름이니까 이렇게 불렀을 수 있죠. 제작진은 거기에 얘기도 안 하나?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상하잖아. 낭국인데, 제가 어제 진짜. 말했잖아. 넋을 놓고 방송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방송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제작진이 생방송이잖아요. 자프로인데 그거를 이거 아니다. 게다가 지금 살아있는 친구도 아니고 그쵸. 지금 엄청 상처받은 그런 사안이에요. 그거를 이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안 불러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준이 진짜 참.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또 이분들이 굉장히 잘 분노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보안법 얘기인데요. 이것도 시작은 조선일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선일보에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보도부터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이게 무려 조선일보가 단독 기사를 낸 내용인데요. 단독이 늘 문제죠. 네. 네. 11월 19일자 양은경 윤주현 기자의 보도인데 정부 국보법 찬양 고무죄 사범 연말 특사 추진 이 보도였습니다. 내용은 사실 조선일보식 부풀리기예요. 아, 그래요? 대통령이 특별 사면은 아직 결정도 안 했습니다. 특별 사면 대상자를 좀 추리는 그래서 법무부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네. 여기서 조선일보가 뭘 뽑아내느냐 국가보안법 사범이 특별 사면 검토 대상에 들어갔다. 이게 큰 문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 검토 대상도 안 된다? 그러면? 그렇죠. 네. 검토 대상에 들어갔다. 그리고 선거법 사면 이 선거법 사범들을 지금 사면해 주려고 하는데 네. 이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 정권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보훈 사면을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사면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일단 그 검토 대상에 들어갔는데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네, 사면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검토 대상에 있다. 야, 이거 뭐 하지도 못하겠네. 미리 찌르는 거지. 네, 상상력을 막 발휘해서. 그래서 니들 사면하면 이렇게 기사 쓴다. 요거를 그죠. 미리 예고편으로 해준 건가? 뭐 아니죠. 이런 기사를 먼저 내보내서 국가보안법 사범들을 절대 사면 못 시키게끔 만드는 거죠. 혹은 뭐 사면을 하게 되면은 뭐 거의 뭐 북한에 갖다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뭐 맨날 건데. 북한에 뭘 갖다 바쳐? 모르겠어요. 갖다 바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분들은. 아, 나 진짜 황당하네. 근데 이런 주장이 이 종편의 특징이 뭡니까?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아하. 어디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됩니다. 아이고, 김진의 네네. 돌직구쇼는 또 어제도 그랬는데. 요새 정말 요주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11월 19일 방송에 출연한 이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네. 무려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명박 이분이 때. 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첫째 하나. 사실은 앞서 우리가 기고만장한 북한 얘기 봤잖아요. 봤는데 이미 이런 북한 정권에 대해서 찬양 고무한 건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훈련도 중지하고 심지어는 북한 얼마 전에 있었던 동해안에 왔던 석연치 않게 어선에 있었던 어부들 돌려보내고 이런 거 보면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다 끝났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북한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정부 끝났대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문재인 정부가 특별 사면을 한 걸 두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그리고 앞서 몇 번의 사면에도 보면 사실은 제주 강정마을 관련한 사람들, 그 다음에 세월호 관련한 사람들, 이렇게 불법 시비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사면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한쪽으로만 몰려가지고 사면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현 어떤 정권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다 사면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지금 현재 현 정권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총선에 또 대비해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 인식 자체가 좀 까마득하죠. 네, 좀 멀다 진짜.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들이 이제 사면을 예전 정부에서 사면을 엄청 큰 카드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풀어주고 싶은 사람들 그 풀어주면서 약간의 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할 거야. 뭔가 지금 뭘 꽤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미리 못하게 하려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또는 견제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리 못하게 그런데 하려고 한다. 저는 그냥 기사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들어보자. 기사를 뭘 만들어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북한 관련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안보 관련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면 사면? 그러면 안보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분명히 뭔가 이제 사면이 나올 때란 말이에요. 그럼 사면이 나오면 사면 못하게 이거 누구는 안 돼. 그리고 딱 이렇게 선을 긋는 거지. 여론은 미리 이렇게 부풀려 놓는 거죠. 부담이 돼요. 사면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벌써 보도에서 부정적인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무엇이든 간에 뭐 이런 식의 그 뭐 북한이랑 관련된 뭐 이런 소리 때문에 할 사람을 안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면에 안 된다거나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죠. 네. 라는 얘기를 거듭 드립니다. 이게 뭐 아직까지 연말 특별 사면이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하겠다라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검토. 법무부가 자료를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검토 대상자에 들어갔다. 그렇죠. 예. 그게 끝인데. 그리고 이게 박정아 씨 주장도 그렇고 조선일보의 보도도 그렇고 과거 사례들만 얘기를 해도 충분히 반박이 되는데요. 2005년에 노무현 정부가 국보법 사범 273명을 사면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 끝났네? 그럼요. 그때? 박정아 씨 말대로면은 우리나라 이미 14년 전에 끝났어야 되는 아이고, 거예요. 끝났네, 네. 끝났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선거법 사범의 사면 케이스는 더 황당한데 박정아 씨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속되어 있었던 이명박 정부가 2010년에 318명을 사면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박정아 씨 논리대로면은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 그동안 현 정권을 지지해왔던 특정 대상자들만 사면하는 거 아니냐 비판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사면에 있어서 문제되는 사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면 대상에 선거법 사범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정치다, 보훈 사면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 사면 사례들을 지적한 건데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을 할 때부터 대통령 사면은 최소한으로 하겠다, 그리고 거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횟수로 치면 2번 정도 했습니다. 2017년 연말에 한 번 했고요. 2018년 3월 1일에 한 번 대통령 특별 사면을 했어요. 2017년 연말 같은 경우 대상이 서민 생계형 범죄 사범들이 있었고요.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이 용산 참사 피해자 25명이 이때 사면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는 강정마을 반대 집회, 그리고 사드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7개 시국 집회 사범 107명 사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면은 누가 봐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했었던 국가폭력, 공권력의 과잉 진압 이런 걸로 만들어진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분들을 사면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억울한 범죄자들을 만들었던 과거 정부에 소속돼 있던 박정아 씨는 최소한 죄송한 마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럼 어디 지금 잘했다라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아 진짜 이분 정말 나쁜 분이에요. 이 방송에서 나쁜 분이에요. 왜냐면 방송에서 이 사면을 잘한 케이스를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명박 정부 때 얘기예요. 보통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면의 개념이라고 하면 민생사범이나 혹은 무슨 과거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딱 찍어서 이제 사면하듯이 이건희 회장 사면해 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잘했다고 막 소개하고. 근데 이분 정말 나쁜 분입니다. 네, 나쁜 분이네. 그러니까 자기가 고기도 먹어본 한다고 자기가 사면 때 좀 재미를 봤기 때문에 문재인도 재미 볼 거야. 그러니까 절대 안 돼. 이런 얘기를 난 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내용인데요. 서정호 변호사 발언인데 아이고. 또 이분이 빠질 수 없지. 나와가지고 변하지 않고 또 얘기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또 한교안 대표 단식을 가지고 단식하니 청와대 여당이 선거법 양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웃기는 주장을 했거든요. 네. 단식하니까 양보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옛날에 얼마나 많이 단식을 했는데 왜 그렇게 청와대는 양보를 안 했대야? 옛날에 유민희 아버지 그러니까 46일인가요? 네. 며칠했지? 아무튼 아 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던 유민 아빠 김용호 씨가 46일 만에 단식을 끝냈습니다. 가족들의 만류로 단식은 끝냈지만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겠다며 특별법 촉구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서정욱 씨 얘기 해봅시다. 네, 서정욱 씨가 보고서에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네. 이제 좀 말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네. 그렇죠. 방송에 나오시더라도 말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인데요. 말하러 나가는데 어떡해. 네. 말을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제 바람이고요. 네. 이 방송이 11월 21일 MBN 뉴스와이드 방송이었는데요. 참 MBN 참 네, 그렇네. 꾸준히 참 이분에게 네. 기회를 주고 있죠. 서정욱 씨가 무슨 주장을 하냐면 한교안 대표 사실상 영웅 만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영웅을 만들어주느냐. 일단 단식 자체가 유일한 해법이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지금 한미일 동맹이 와해가 됐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이 안보가 무너지니까 한교안 대표가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이게 한미일 동맹이 와해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게 안보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제1야당의 대표가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지소미아 파기 종료를 성공하든 못하든 투쟁하는 게 모습은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점을. 한미일 동맹이 와해돼서 안보가 무너지고 있어서 그렇죠. 단식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또 붙이느냐? 선거법을 갖다 붙입니다. 선거법을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또 이게 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게임의 룰 선거법을 일방통행한 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취임사의 그 모습이 전부 나쁜 것밖에 없냐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는 반드시 단식으로 상당 부분 얻을 수가 있다. 왜? 목숨을 건 단식 앞에 어떻게 여당이나 청와대 양보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마치 여당만 선거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하고 여당이 어떻게 양보를 안 하느냐. 양보를 해야지.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심지어 이런 주장을 이날 방송에서 한 번 했느냐? 아니에요. 다른 날 방송에서도 하도 너무 여러 번 하니까 황교안 대표 단식에 대해서 천막을 쳤잖아요. 근데 그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든 이 서정욱 변호사가 옹호를 하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행자 이 백운기 씨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지난번 이 자리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단식 투쟁을 하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고 얘기하신 걸로 기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맞으신 분이셔. 네. 아유, 참.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서 하라더니 지금 법 안 지키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서정욱 씨가 막 당황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뭐 경호동에서 100m 거리 안에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또 어물쩍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얘기한 선거법 일방 처리 이 얘기도 다른 날 나와서 또 얘기했어요. 또 얘기하니까 현장에서 이날은 오기영 변호사가 바로 팩트체크를 해버립니다.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88년도에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95년도에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박을 당했어요. 그래도 양호하다. 반박은 당하네. 그래도 그렇죠. 옛날보다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 사실이 아닌 주장을 계속 반박을 당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MBN이 판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문제인데. 사실은 다른 방송사면 이 정도 실수를 계속하면 좀 이제 슬쩍 뭐 요일이 바뀌었다는 등 컨셉이 바뀌었다는 등 이러면서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는 등 우리 코너를 좀 우리 이 프로그램의 컨셉을 좀 바꾸려고 한다는 등 이러면서 뭐 방송국이 없어질 거라는 창피하지 않게 슬쩍 이렇게 가시게 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좋아할까요? MBN은 이 사람하고 코드가 맞나 봐요. 그전에는 차명진 전 의원 계속 출연시킨 게 MBN 아닙니까? 네. 사고를 그렇게 쳐도 출연시켰잖아요. 그러니까요. 을비의 MBN. 네. 아무튼 이분은 계속 아주 수시로 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만 사안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객관성이 없는 사람이죠. 진짜 정파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면은 이제 출연자를 섭외하지 않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것일까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변호사 협회나 이런 데서도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부끄러운 변호사예요. 너무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상을 만들어서 주세요. 부끄러운 변호사 상. 원래 법조인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나. 네. 이런 잘못된 편견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변호사들이 거짓말 많이 하네. 이런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나와서 거잖아요. 이상한 말 많이 하고 뭐 잘못된 사실을 자주 전하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데. 네. 이게 일단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에 대해서 MBC가 이제 코리아 리서치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67.3%입니다. 67.3%면 거의 70%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높은 비중이거든요. 아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공감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 정서와도 동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선거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누차 말을 하지만 작년 12월에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5당 원내대표가 동의를 했잖아요. 다. 그러면서 이틀 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난 그런 합의한 적 없다. 난 모른다. 네, 합의 파기했어요. 그래서 여야 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안을 가지고 와라. 안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3개월 동안 뭘 했어요? 장외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선거운동이나 했죠. 네, 돌아다니면서 3개월 뒤에 무슨 안을 들고 나왔냐면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말이나 됩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한 다음에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안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작부터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여야 사장이 그럼 자유한국당은 정말 안 되겠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있는 법 국회 선진화법 안에 이 패스트트랙을 이용을 해서 올리자 안을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동료 의원 감금하고 팩스 부수고 이렇게 해서 방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까지도 참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법사위 계류 기간 90일 동안 협의하자라고 했어요. 여야 사장이 또 자유한국당한테. 자유한국당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법사위 날치기라면서 끝까지 협의를 안 했어요. 이런 내용을 쭉 보면 자유한국당이 왜 양보를 받아야 됩니까? 지금 비판을 받아도 모자랄 판이에요. 거의 감옥 가야 돼 감옥 지금. 거의 무법자들이야. 법이 없어 이 사람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청와대와 여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 뭘 양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냥 변호사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변호사라도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아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이분한테 사건 맡기고 싶겠어요? 신뢰가 안 가잖아 일단. 아유, 정말 못 살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했던 그거의 현대판 버전인 것 같은데요. 철도노조의 파업을 가지고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런 올드한 주장을 한 방송이 또 나왔습니다. 네. 아, 이건 저희가 짧게 정리를 했는데요. 네. 채널A 정치데스크 11월 21일자 방송에서 이제 프로그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날 주요 이슈를 이제 짧게 설명하는 그 꼭지에서 나온 건데 진행자 이용환 씨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철도 파업 이틀째인 오늘 수도권 전철과 KTX가 감축 운행되면서 시민들이 아이고 힘들다 이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노조 측과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맞서는 사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협상이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걱정이에요. 대학 입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수험생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전형적으로 아무 때나 아무 말 하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언론의 이런 보도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뭐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 문제가 왜 생긴 건지, 왜 파업까지 가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서 사측이 정말 성실하게 대응해 왔는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걸 따져보겠어요? 네. 근데 지금 채널A처럼 파업하니까 불편한 사람들 찾아가지고 이런 뭐 특별한 뭐 이해관계나 취재 같은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게으른 보도입니다. 이거는. 아무 말이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파업을 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만 시민이 아니라 파업을 하는 노동자도 시민입니다. 노동자들이 제일 파업하기 싫어요. 파업하면 득이 될 게 없습니다. 그 월급도 못 받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채널A가 정말 쉽게 게으르게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 너무 관행적인 보도여서 사실 저희가 짧게만 넣어놨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올드한 이런 보도 진짜 하지 맙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피해 본 친구가 있으면은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뇌피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모두들 파업을 하면 사실 불편하죠. 근데 그걸 참고 저 사람들도 지금 먹고 살겠다고 하는구나. 그렇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불편함 때문에 파업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면 아무 효과 없으면 그러니까 왜 파업을 합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이해가 안 가 이 기자들이.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게 좀 약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이 정도니 뭐 아시겠죠? 종편의 수준입니다. 네.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천국의 숨님은
지금 2,000원 캐시를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거의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폰케이스닷컴님은 방통위원장님 바뀌어도 종편은 가만 놔두네요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있어요. 방통위원장이 바뀌었다고 막 종편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재승인 과정까지 지금 내년 3월쯤에 저희 생각에 1월에 일단은 심사위원을 구성할 거고요. 그리고 심사를 해서 재승인 심사를 해서 3월쯤에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는 MBN은 없고요. 채널A하고 그 TV조선, JTBC 심사가 있고요. MBN은 내년 11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라도 MBN 그 사법적인 어떤 결과가 만약에 막 빠르게 나온다. 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 행정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재승인과 상관없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MBN에 대해서는 뭔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 그냥 밝혀진 것만 봐도 MBN은 너무 문제가 많은데. 근데 그래도 검찰에서 조사하고 뭐 이런 결과들이 어찌됐든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뭔가 확정이 되어야지 되는 문제라서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TV조선과 채널A 문제는요. 아시다시피 이 방통위원장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심위의 심의 결과가 차곡차곡 쌓여서 그것으로 방송평가를 받고 방송평가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에서 낮은 점수가 나와줘야지 뭐 어떻게 종편은 손을 댈 수가 있어요. 방통위원장의 개인 성향으로 마구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기대는 늘 합니다. 기대를 하니까 이렇게 철없이 살고 있죠. 저는 절망하면은 정말 아니 아까 방심이 하는 거 보니까 전혀 기대가 안 가는데. 자, 그리고 개순진님께서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뉴스공장 듣고 제보드립니다. 경인방송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민원연에서 입장 발표해서 힘을 보태주실 수 있을런지라고 하셨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CYN 다둥이님께서 어제편에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옥수수 요염차님께서는 오랜만이네요. 네, 김어준 씨 안녕. 크크크 오랜만에 글 남기네요. 힘든 하루하루 민원연 들으며 힘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동영 씨가 저널리즘 M 만들었는데 민원연 좀 듣고 하시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널리즘 M. 네, 여기에 최진봉 교수 나가시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몇 번 알고 들었습니다. 있는데 종편에 나가시는 분이 거기서 또 저널리즘 M을 하시고 계셔가지고. 최민국에서 거기서 종편 얘기 하나요? 아니요, 종편 얘기 안 해요. 그렇다니까 자기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종편을 얘기할 수 있는 곳은 민원연밖에 없다. 네. 자, 다시사니님께서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만들어줘요. 힘내라 민원연, 잘한다 미디어 탈곡기 아자아자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신친일 집단 자유한국당 이라는 분께서 화면으로 보게 해주세요. 블랙커피님이 그러게 말입니다. 패망이 답이거늘 민원연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수정님께서 조선은 그래도 그 짓거리 계속 할걸요? 그걸 계속 봐야만 하는 국민은 무슨 죄? 좀 빨리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도리님께서 테이프나 필름값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유튜브에서 듣기만 해야 하나요?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해줘요. 답답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돈이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긴 하네요. 그죠? 네. 자, 기다려 보십시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양재진님, KBS 공영노조 60명, 조선일보 정광훈 집회에 나가서 마치 KBS의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대표성을 가지는 엄청 큰 집단으로 알았네. 물론 숫자가 많다고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자유한국당 뭐 행사 있으면 꼭 공영노조로 이렇게 참여하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김명옥님 봤어요. 정말 가관입니다. 더러운 두 집단이 불법을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PD수첩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YJC님께서는 제2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빼면 안 볼 거다. 정상만 있으면 안 되고 쓰레기도 껴주라는 거냐? 그렇게 너무 재밌는데요. 좋은 말입니다. 하늘사랑 땅마음님께서는 종편 망했으면 흥해라 민원연 하셨습니다. 종편 주제에 어디서 남의 방송을 지적을 옛날에 금자씨가 명언을 남겼지. 너나 잘하세요. 이 호아케이님이 써주셨고요.
김야옹 군님께서는 공영노조 원장이 정광훈 집회에 가서 발언한 거 듣고 굳이 공영노조 홈페이지 찾아가서 한마디 했었는데 홈페이지가 있었군요. 있어요. 이분들 홈페이지가 있어요. 멋져요 나름. 진짜. 요새는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궁금한 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의 뇌구조예요. 어떤 알고리즘이길래 아웃풋이 그럴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건 다 생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계형? 네. 뭐 입장주의에 빠진 거죠. 자기신들의 입장에서. 보수적인 그 윗사람들. 공영노조라고 하기보다는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 그렇죠. 네. 네, 용문킴님께서 한개 여단이 아니라 미 2사단 전체 철수하라고 해라. 주한민국 주둔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천만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무시하지 못하지. 이 미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 주한미군이 절대 이권이 없는 위치에 이렇게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을 받고 있죠, 정확히는. 네. 최철우님은 종편 이야기만 나오면 예능 모드 발동. 오늘은 헛웃음만 연신 나왔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진짜 좀 그래요. 저희가 종편 얘기하면 자꾸 놀리는 것처럼 돼가지고 저도 좀 속이 상합니다. 근데 기가 막혀가지고 자꾸. 종편은 진짜 수준을 좀 어떻게 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걸 방송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돌이켜보면 참 황당합니다. 정말. 박한수님 너무 재밌어요. 오늘도 나도 많이 웃었네요. 쟤들은 언제쯤이면 똑똑해질까요? 에휴 내가 민원연 사무처장 되는 것이 빠르겠죠? 민원연 1000만년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닐걸요. 민원연 사무처장 되기 쉽습니다. 힘들어서 그렇지 되기는 쉽습니다. 예은 아빠님 오늘 검새들이 청와대 압색을 했다는 뉴스를 보고 피꺼소 중입니다. 검언 유착으로 여태껏 어떤 일을 벌였는지 너무나도 뻔하고 화가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김자정님 조중동문 언론사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최고 감자님께서 양승동 사장님에 대한 김원경 차장님의 말씀 저리톡의 방송 관계자의 다양성 특히 당사자의 출연과 의견이 반영되는 것에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열일에 민원연 여러분 의견 감사드립니다. 해주셨고요. 네. 토착 외구와의 백년전쟁님께서 민원연은 중앙 잡지를 하고 친한가요? 동아잡지랑 조선잡지는 성투하는데 왜 중암잡지는 안 하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JTBC를 왜 비판 안 하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TV조선과 채널A는 비판하는데 왜 JTBC 안 하냐라는 걸로 들립니다. 저희는 뭐 상대적으로 비판할 것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리고 시사 토크쇼가 거의 없어요. 네, JTBC는. 네. 네. 아무 말 하는 토크쇼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분사분하다님은 저리톡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교수들이 출연하니 유치원생도 출연하면 균형이 맞겠네요. 유치원생들이 사실에 대해 훨씬 더 정직하니 언론의 행태에 대해 비판을 하는데 그걸 정치색으로 덮으려는 가상한 노력에 허허허 하고 이제 웃음만 나오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 정말 궁금하게 생겼는데요 하면서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은 모두 주장이고 검찰이 질질 흘리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 도대체 언론은 왜 이렇게 보도하냐 그리고 언제부터 이렇게 보도했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언제부터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리고 옛날부터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 하는 걸 주장이라고 한 것은 최근 일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는 정말 좋게 얘기하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죠. 완전히 전혀 굽신거리지 않죠. 기자당 구습은 폐기 처분해라라고 AD10131977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일주일이 되게 기네요, 이번 주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가들 중에서 뭐 2-3명이 지금 다른 일에 이제 투입되어 있다 보니까 보고서가 원활하게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나 또 그 빅 프로젝트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상 모니터를 좀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이번 주에 저희가 토요일 날 했던 그 토크쇼 있었잖아요. 네, 그 토크쇼를 금요일, 토요일 방송에 나눠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조금 소리가 좋지 않다고는 하는데요. 제가 편집하면서 들어봤는데 네.
뭐 일단 편집을 해서 좀 키우고 네. 뭐 이렇게 편집하니까 좀 들을 만은 한데 네. 중간에 약간 안 들리시는 목소리가 작은 네, 분도 있죠. 마이크를 있고 한데 가까이 못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것보다 이제 알아듣기 힘들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누군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김주원 선생님 발음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더듬으세요. 또 근데 한번 제가 괜찮아요. 한번 제가 한번 최대한으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방송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토크쇼를 금, 네. 토 이렇게 들으시고 네. 일요일에는 책 읽기. 네. 조선일보 대해부가 마지막입니다. 네. 네, 동아일보 대해부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선일보 대해부 박정희 죽은 뒤에 조선일보가 유신을 찬양하는 네. 그런 그 내용까지 네, 그 해서 내용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생으로 만나는 건 월요일에나 만날 수 있겠네요.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타임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